아무래도 이제 좀 조기귀국하고 또 좀 먼저 이렇게 정치 행보에 나설 거다는 거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최근에 신년의 여론조사에서 특히 반기문 사무총장이 최순실 게이트 이전에 그 1위를 줄고 고수하다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신년 여론조사에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도 대선 행보가 그 애초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빨라지면서 네. 본격적으로 지지율 회복에 나서지 않겠냐라고 전망되고 있는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지금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는 한국에 들어와서 어느 특정 정파와 섣불리 손잡기보다는 아마 일종의 이 독자적인 공간에서 독자적인 행보를 통해서 자신의 독자적인 정치 브랜드를 지금 만들어 가는데 먼저 이 좀 더 전력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는 일종의 보수 후보보다는 보수에서 중도, 나아가서는 진보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폭넓은 정치적 스펙트럼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공간을 넓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고 여기서 바탕을 해서 자기 중심으로 이 해처모의를 네. 해서 그래서 아마 본선까지 가는 그러한 정치적인 시나리오를 꿈꾸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오준전 대사가요, 38년간 이제 외교관 생활, 아무래도 좀 반전 총장도 뭐 베테랑 외교관인데 정치적 사안에 대한 그 말씀을 하기가 좀 상당히 조심스럽다고 해서 이게 전화가 그냥 뚝 끊긴 게 아니라 저희 제작진에게 이 정도 말씀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 반기문 전 총장의 행보 아무래도 보수 계층에서는 뭐 거의 유일하다 싶은 희망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를 고리로 한 개헌이 제3지대와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기문 총장의 측근은 반 총장이 51%가 전체를 대변하는 소선거구제의 제로섬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오래전부터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이야기한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생각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아예 대놓고 이제 연대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중대선거구제 얘기는 그 정치권 내에서도 계속 좀 나왔던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왜 이 얘기를 꺼냈는가에 대해서는 벌써 안철수 전 대표를 연대를 염두에 두고 전략적인 포석을 던진 게 아닌가라고 해석되어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이 연대라고 하는 것들이 두 가지, 하나의 장점과 하나의 단점이 있는데 연대를 통해서 현재 지지율 답보 상태에 있는 것들을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을 앞서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 됨에도 또 하나의 문제점은 결국 자력으로 되기 어렵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과 연대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또한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마냥 개헌을 통한 그 연대라는 것들이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좋게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제가 볼 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사실 뭐 다당제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다당제를 보면 먼저 중대 선거구제는 다당제하고 맞물릴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중대 선거가 실시가 되면 지금 이제 소선거구제에 의해서 양당구도보다는 다당제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대선 이후에도 독자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반기문 총장이 중대 선거구제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충분히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정치적인 공간을 대선 이후에도 그러니까 나름대로 보장해주겠다는 그러한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지금 중대 선거구제가 되려고 하면 권력 구조가 개편이 돼야 되는데 그럼 중대 선거구제는 아무래도 이원집정부제라든지 또 나아가서는 뭐 의원내각제라든지 이런 소위 말하는 분권과 협치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장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는 당장은 지금 개헌 전에 지금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현행헌법하에서 한 3년 정도의 대통령 임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이 다른 정치 세력들한테 공간을 열어주겠다는, 나눠주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이 지금 중대선거구제라는 이 하나 제안으로서 애둘러서 지금 정치적인 의사를 표시한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반 전 총장의 대선 조사 여론 이 지지율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특히 충청권에서도 좀 밀린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동아일보 조사에서는 이제 1위는 계속 문재인 전 대표고 29.6%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일보에서도 역시 41.8대 34.6. 여기서는 좀 많이 차이가 벌어진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겨레 신문 10%포인트 이상이 나니까 꽤 많이 나는 거예요. 상당히 밀리고 있다 이런 얘기고, 그나마 서울신문에서는 이제 1위로 좀 나왔는데, 저게 이제 주요 언론사 중에서는 가장 유일하게 반 전 총장이 좀 더 나온 겁니다. 특히 충청권에서도 저 대부분의 조사에서 좀 밀렸다는 결과가 나온 것은 본인에게는 상당히 긴장이 되는 대목 아니겠어요? 그렇죠. 충청 대망론, 충청의 유일 대선 보수 정당에서는 유일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충청 지역에서의 지지율 하락은 상당히 긴장되는 측면인데, 아마도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그 후유증 때문에 샤이 반기문, 샤이 보수표가 늘어나서 충청 지역 사람들이 선뜻 보수정의 대표 주자라고 하는 반기문 총장에 대한 지지를 의사를 밝히지 않고 부동층으로 이동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측면은 예전과 다르게 충청 지역이 광역단체장이 모두 다 야당 소속입니다. 네. 충북, 대전, 충남 모두 다. 안희정 지사가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선 주자로 뛸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중부권 자체가 수도권 과밀화 인구 집중 때문에 인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젊은 층들이 많이 인입되면서 야도로 바뀐 지가 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네. 따라서 충청도가 막연히 반기문 사무총장을 지지할 거라는 것은 극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반기문 총장이 이제는 안철수 반기문 연대나 내지는 비박 신당에서의 후보라고 하는 이런 정치 공학적인 얘기 아니라 반기문이 정확하게 만들려고 하는 나라는 무엇인가에 대한 정책적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걸 통해서 그렇게 낮은 지지율을 돌파해야 되지 않겠냐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뭐 정당 의석수였다는 건 아니고요. 반 전 총장이 이제 조기 귀국한다는 얘기 때문에 먼저 보도를 해드린 것이고.